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닌자에 등록된 빌드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세팅해보고 느낀 장단점을 리뷰해보는 닌자 빌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빌드는 금단 영혼분리 CWDT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CWDT 빌드는 해골의 소환과 사망시 받는 백댐을 트리거로 거의 대부분의 주문을 시전할 수 있는 낭만 있는 빌드였습니다. 얼음창, 동결파동, 시체불덩이, 화염폭풍, 금단의 의식 등 정말 여러가지 스킬과 그에 따른 여러 세팅이 존재했으며 오랫동안 PoE를 즐겼던 유저라면 꼭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빌드였죠. 저 또한 얼음창, 시체불덩이, 금단의 의식 3개의 스킬로 CWDT 빌드와 CWDT 빌드를 모두 플레이해보며 여러가지 세팅을 진행했었는데 여러 시청자분의 요청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17티어에서 CWDT 빌드가 얼마나 먹힐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낫질의 영혼 분리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오컬 CWDT 빌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전 양양랜드에서 사용한 나선의 영혼 분리와는 거의 다른 스킬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잼 스펙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었는데 기존 잼보다 높은 치명타 확률과 추가 피해 효율, 그리고 지속 피해가 사라진 대신 매우 높은 양의 단일 카오스 피해를 입히는 스킬이었습니다. 닌자에서 CWDT 빌드를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올로스 물약을 사용하는 빌드의 거의 전부는 CWDT 빌드라고 봐도 무방했으며 그중 오컬티스트, 낫질의 영혼 분리를 사용하는 빌드를 참고했죠. 플레이하는 유저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CWDT 빌드 특성상 세팅이 일정 부분 고정되어 있어 따로 세팅을 참고할 필요까지는 없었으며 사용하는 스킬과 패시브 노드 정도만 참고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임박한 멸망과 더불어 손꼽히는 난해한 빌드로 물약이 유지가 안되거나 시동이 안 걸리고 백댐에 죽기도 하며 만화도 부족하고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골 소환의 잼 레벨, 지속시간 감소 보조의 퀄리티와 레벨, 먼지처럼 사라져라 주얼에서의 총 해골 지속시간 등 내가 맞춘 재사용 대기시간에 상응하는 해골 지속시간을 맞춰야 하며 잔인한 속박 발바라 군단 주얼에서 챙겨야 하는 플라스크 충전량, 3개 이상의 플라스크 중형 스킬군 주얼에서 얻어야 하는 충전량, 지속시간 등 올로스를 무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세팅이 필수였죠. 도구, 장화, 장갑은 높은 수호를 가진 룬 장비가 필수였는데 매장지에서 만들어진 1티어 수호 장비가 값이 저렴하게 풀려있어 다른 리그에서보다 더욱 저렴하게 높은 수호를 얻을 수 있었고 반대로 힐록 플라스크 퀄리티가 삭제가 돼서 올로스의 업타임을 맞추는 작업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허리띠의 경우 27% 재감을 위해서는 십자군 또는 장막 전미어가 필수로 들어가야 했는데 완제품의 경우 백디바인이 넘어갔으며 직작은 꽤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가성비로 쿨레막을 사용해도 좋았으나 세팅을 하다 욕심이 생겨 5잼랩 네어 월식 지팡이를 사용해 부족한 치명타 확률을 더욱 끌어올렸으며 반대로 4잼랩 집중된 목걸이 대신 2잼랩 네어 목걸이에 치피배와 치왁을 챙겨 약간의 가성비를 챙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접 장비를 만들 경우 너무나도 높은 난이도와 많은 시간, 커런시가 필요했지만 경매장에서 구매만 한다면 난이도와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커런시는 줄일 수 없었지만요. 보통은 사이온으로 얼음창을 쓰는 빌드가 대세였지만 위치로 진행하는 CWDT만의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5차 전직을 위치 고유 아홉 목숨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회생을 이용해 생명력과 만화를 채우는 CWDT 특성상 만화 회생을 위해 전투 분발 성유를 사용하거나 직접 찍으러 노드를 내려야 했지만 아홉 목숨의 높은 회생으로 인해 많은 노드를 아낄 수 있어 그만큼 딜노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세팅이 가능했습니다. 그 외 부족한 스탯과 저항은 12구 대형 주얼을 2개 사용해 부족함 없이 충분히 채우는 것이 가능했고 해골의 사망시 받는 물리피해만으로 모든 CWDT가 돌아갈 수 있어 금단 백댐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카오스 저항을 75%로 올려도 원활하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역시나 CWDT 하면 0버튼 자동 사냥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매핑 시 추가로 타겟팅을 하거나 스킬을 여러 개 사용하거나 하지 않고 시동을 걸어둔 뒤 유유히 걸어만 다니면 사냥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유로운 매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피해가 카오스 피해로 반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으며 오컬 전직 노드 고사시키는 존재로 인해 초당 위축이 쌓일수록 점점 높아지는 DPS는 일정 시간이 걸리는 보스전에서도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큰 한방에 약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동이 꺼질 경우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됐으며 수호 스킬을 사용할 수 없어 전창조를 사용하더라도 끔살이 종종 났고 영혼분리와 금단 둘 다 고양이 스킨을 사용했지만 수많은 이펙트에 가려 고양이가 날아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 귀여움이 반감됐습니다. 낫질의 영혼분리는 투사체 관통이 없기 때문에 단일 스킬로는 클리어링이 하찮은 수준이라 장갑의 포식자 옵션으로 투사체 추가 관통을 챙겼지만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어 혼란의 사술 폭발을 사용해야 했고 엄창 빌드에서 동결 파동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매핑 7점, 보스 9점, 편의성 7점, 빌드 코스트 540 디바인입니다.
매핑에서 손이 편하고 자동 사냥되고 다 좋지만 제감 감폭, 플라스크 충전량 감소는 무조건 걸러야 했으며 그 외 한방 딜이 강해지는 추가 데미지, 치명타, 각종 저주 맵모드에서도 잦은 끔살로 본의 아니게 시체 끌기를 하면서 매핑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적당한 맵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17티어의 높은 난이도를 가진 맵모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고 추가로 성소의 버프 중 인내 충전 획득, 무적을 얻을 경우 시동이 꺼지고 다시 돌릴 수 없어 경험치 송소론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보스는 여태 리뷰한 빌드 중 가장 수월한 난이도를 가졌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라면 온전히 무빙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내 최대 DPS를 뽑아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무빙으로 인한 딜 손실이 없었습니다. 약한 몸을 무빙으로 대체하며 온전히 최대 DPS를 가질 수 있어 오버보스에서도 패턴 스킵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추가로 카오스 피해이기 때문에 애실 게인 옵션을 무시할 수 있어 더욱 높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편의성은 자동 사냥에 걸맞지 않게 여러 상황에 따라 시동이 꺼질 것을 항상 염려해야 하며 항상 한 방에 죽을 것을 대비해 계속 무빙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가장 큰 감점 요인은 역시 모든 세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묘한 소환수 속도 보조가 사라지면서 먼지처럼 사라져라 주얼을 5개 사용해야 했으며 기묘한 해골 소환도 사라져 중형 스킬군 주얼에서 신성한 부활을 사용해야 했죠. 명계 허리띠에서 높은 수치의 플라스크 옵션과 더불어 플라스크 6구 중형 2개와 추가로 금식까지 활용해야 안정적으로 3플라를 돌릴 수 있었던 부분도 꽤나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드 코스트는 총 540 디바인으로 모든 장비, 주얼이 어느 하나 저렴한 것 없이 비슷하게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나 플라스크 2옵션에 재감까지 붙은 명계와 9목숨 금단 주얼이 높은 가격이었으며 카오스 저항을 줄이고 수호량을 낮춘다면 조금 더 저렴한 장비로 세팅이 가능했습니다. 궁금하신 빌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능력이 되는 만큼 세팅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